네, 박재범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윤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회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사실은 영광스러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랫동안 이제 기업을 해오면서 했던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해양바이오 또는 해양수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재작년 한 2, 3년 전부터 해수부하고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해양수산하고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박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제목을 선정한 게 약간은 좀 건방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최근에는 융복합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사실은 이제 동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저는 사실 미생물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해조류의 일종의 노뭇가사리를 접목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최신 생명공학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었던 또 그런 노력이 가능했던 거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목을 정했고요. 좀 과하다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냥 쓸데없는 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기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95년에 일본에서 귀국해서 다카라 코리아를 창업을 해서 11년 동안 대표이사를 했었고요. 그 과정 중에 보면 이제 요새 좀 말이 많은 헬릭 스미스의 한국의 투자를 그 당시에 한 60억 정도, 60억 이상을 하면서 그 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한국 최초로 유전자 검사센터라고 하는 그런 그 기관, 영리기관이긴 하지만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해 보려고 했던 거가 2000년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마크로젠이라든지 몇몇 많은 기업들이 유전체 검사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법과 제도도 불비하고 또 윤리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죄송합니다. 좀 뽑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충분히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질병 검사를 포함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풀무원하고 그 일본 사카라바이가 50대 50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버섯 품종을 국내에 들여다가 새로운 그런 그 버섯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기여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기업가로서 해왔던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삼아서 지금도 이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화가 올리고당이 이제 저희들이 독특하게 어떤 제조 공법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다인나우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다인나우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술적으로 인정되거나 일반명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저희들이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어떻게 개발할까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뭇가사리의 한천은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용해왔고 식용으로 특히 이용을 해오면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떡이나 묵 같은 거를 만드는데 식품 첨가물로 이용하고 해오기도 했지만 이것이 어떤 그 기능성 소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주 오래전부터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생물 효소를 가지고 한천을 분해하게 되면 보습 효과가 있다, 또는 항균 효과가 있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짧게 논문에 보고되었지만 아주
소량의 효소로 실험실적으로 했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신뢰하거나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사업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부터 2005년까지 다카라 코리아의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본 다카라 바이오 주식회사는 오래전부터 당생물학을 연구해왔던 그런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하고도 같이 제3섹터 방식으로 일본 당세공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고, 그런데 이 회사는 요 알파 결합, 이거는 이제 아가의 구조입니다만 우뭇가사리 안에는 약 60%의 아가가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가로스라고 하는 성분이 한 70%이고 나머지는 아가로펙틴이라고 해서 아가로스에 이제 설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식되어 있는 그런 당 구조죠. 근데 미생물은 다 세포배관에 여러 가지 포리사카라이드가 존재하지만 이 아가는 재미있게도 거의 순수하게 갈락토스 폴리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무수 갈락토스가 L타입으로 존재한다는 거하고 D갈락토스가 1,3 알파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두 개를 기본 단위로 해서 1,4 베타 결합이 연속적으로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산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알파 결합이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다카라 바이오는 이 산분의 공정은 식품 공정으로 인정이 되어 있어요. 식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염산을 가지고 이거를 일부를 잘라서 아가올리고당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선통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그 비즈니스 부분을 다른 회사에 팔긴 했지만 어쨌든 아가를 올리고당으로 만들어서 마시는 한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때 그 아가올리고당의 그 기능성이 이제 다이어트 효과라든가 이런 포함해서 미백 효과나 항산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쯤 2008년쯤 이 베타 아가레이스를 가지고 네오아가올리고당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완포 베타 결합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산 가지고 분해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되는데 이것을 자를 수 있는 것을 베타 아가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나이드로갈락토스가 머리 부분에 오고 갈락토스가 꼬리 부분에 오는 이런 형태의 이제 올리고당이 만들어지고, 1,3 결합을 자르게 되면 갈락토스가 머리에 오고 아나이드로갈락토스가 꼬리에 오는 형태가 돼서 같은 갈락토스 올리고당이긴 하지만 그 입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상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베타 결합을 자른 올리고당은 네오아가 올리고당이라고 NAO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생명활성 기능이 다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개념조차 확실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네오아가 올리고당을 만들게 되면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가 저희들이 시작했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뭇가사리를 가지고 효소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NAO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순도가 한 50% 정도 됩니다. 100% 아주 조건이 좋으면 한 60% 가까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량 생산 공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50% 전후에 올리고당이 함유하는 그런 네오아가 올리고당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요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그런 소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데그웨이라는 효소는 방사균으로부터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 한 번도 이용되어 보이지 않은 그런 미생물 효소였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허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만들었어도 이것도 이제 새로 만들어진 올리고당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법에 맞춰서 인허가를 받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요 네오아가로 올리고당의 당이 이건 2개인 것과 6개, 그러니까 요 당이 6개인 것과 4개인 거의 혼합물 형태가 되는데,
요거를 각각 정지할 수 있어서 각각 99% 이상의 고순도로 정지하는 기술을 카이스트와 한양대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회사 연구소 내에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올리고당을 가지고 우리가 의약품 원료로 개발할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험한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계속하기에는 또 너무 두렵고 뭐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까 어디로 갔을까? 물 좀 드시고 하자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과정을 다 클리어해야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든 어떤 사업화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한천 분해 효소인 베타 아가레이스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문제인데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시작할 때는 그냥 최종 산물이 요거가 우리가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아마 90% 이상은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 산물을 우리가 먹거나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만 안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식약처의 식품첨가물과나 건강기능식품과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식품, 가공식품 가공하는 거에는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으로 등재된 거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이언스 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과제를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 상태에 식약처하고 사전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개발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베타 아가레이스가 식품 첨가물로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허가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 쉬운 답을 주어서 이제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 식약처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뭐 연함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식 경험이 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봤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가 이것이 허가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도 이제 식약처나 농진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새로운 기능성 소재나 바이오 소재를 개발합시다라고 하는 게 붐이 돼서 연구비를 엄청 많이 주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기존에 먹어봤던 기록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그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데서 기초연구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걸 찾으라고 하고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허락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여러 기관에 이제 건의서도 내기도 하고 규제 개혁에 관계된 거에서도 이건 좀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했더니 안전하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했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식품으로 먼저 이용했던 기록을 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옛날 우리가 그런 걸 평가할 능력도 없고 기준도 없을 때 고육지책으로 선진국에서 이용했던 기록이나 이걸 활용했던 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거가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한 4, 5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08년 겨울에 식품 첨가물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새로운 미생물 효소를 허가 내준 거가 처음이고 베타 아가레이스, 한천을 자르는 효소를 허가를 내준 것도 처음이고
베타아가레이스를 식품에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건 세계에서도 처음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효소를 가지고 네오아가르 올리고당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한 것도 세계 처음이고 그것을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의 처음입니다. 지금도 뭐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베타아가레이스를 개발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농림부에서 신기술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신기술이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엄청난 훈장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정부에서 먼저 사줘야 돼요. 먼저 우리가 조달을 정부에서 물품 구매할 때 국가 신기술 인정을 받은 건 먼저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해수부로부터도 신기술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두 개의 아마 국가 신기술 인정을 받은 것도 그 이해가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타아가레이스를 개발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효소 전환 기술을 적용을 하려면 이 반응 조건을 최적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냥 아가를 만들어서는 여기서 효소가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문가사리로부터 전처리를 하고 한천을 만드는 기술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한천 제조 기술도 저희들이 새롭게 개발하고 이거를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효소를 가지고 네오아가 올리고당을 만드는 것도 공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서 이 조건을 잡아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해수부의 신기술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 놓고가 끝이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가 중요한데 전체적인 공정 확립이 끝나고 원료 표준화 작업을 한 다음부터는 그것이 안전한지 어디에 좋은지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오아가리보다 소량으로 했을 때는 이거에 좋을 것이다 저거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또는 작용 기전까지 증명한 예가 많지 않아서 그런 연구에 많은 이제 시간과 돈을 들였습니다. 대신 그 결과 생리활성 기능의 대사질환하고 면역 기능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혔고 그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한 10편을 쓸 수가 있었고 특허를 6개 정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좀 더 그 많은 논문과 특허를 낼 수 있는 반대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이제 요거 플러스 면역 기능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개별 인정 원료 인정을 받기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9% 정도의 고순도 정제를 해서 그걸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을 했고 고순도화된 걸 가지고 작용 기전을 밝히는 그런 기초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우리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해외 인증하고 수출 사업하는 과제를 좀 규모가 크게 시작을 했다라고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봄에 내서 다행히 이 과제가 채택이 돼서 한 4년 동안 26억 정도를 가지고 해외 인정도 받고 해외 수출도 실제로 해서 실적을 만들어야 될 때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는 이제 저랑 같이 공동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명지대학교 홍순관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원래 방송진 전문가이시고 그분의 처음에 아이디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1942년도에 어떤 논문에 방송진 중에서 한천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가 보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근데 방성균은 토양미생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해양 토양미생물에도 방성균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그냥 일반 토양에서 분리되는 그런 스트로토마이스 실리칼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도 진화 과정 중에 진점빙 뭐 이런 현상에 의해서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아가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저희들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고 2002년에 이제 그 방성균의 풀 지놈 시퀀스 크로모소말 DNA 시퀀스가 발표가 돼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천을 분해할 것 같은 효소가 3개 정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전자들을 각각 클로닝 해가지고 해보니까 대그 A와 대그 B가 한천을 분해하는데, 재밌게도 대그 A는 당이 4개인 것과 6개인 걸 만들고 대그 B는 2개인 것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2개인 거는 별로 유용하지 않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의료나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당이 4개인 거, 6개인 게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오리고당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럴까? 라고 하는 게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만드는 방법은 뭐 효소 따로 만들고, 또 이제 NAU로 효소 반응을 시켜서 GPC 컬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반응이 된 것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실험실에서 이제 처음에 했던 방법이고요. 이것을 그냥 이제 산업적으로 쓰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일드 타입을 가지고 그냥 쓰기엔 정말 어려워서, 소위 말하는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도입을 해서 처음에는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대량 과발현시키는 균주를 만들고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큰 허들이 GMO가 되잖아요. GMO가 되면 GMO 허가를 받는 거는 뭐 이건 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런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선택을 해서 와일드타입 균주를 전통의 균주 개량 방법, UV를 막 쐬주고 스크리닝하고 이거를 수년 동안 반복을 해서 한 4년 만에 원래보다는 한 10배 정도 발현량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 비밀인데, 와일드 타입 같으면 이렇게 바이오스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3개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거를 럭아웃 시켜서 이렇게 올리고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균주를 개량을 했고, 이 기술에 관해서도 이제 특허 등록을 PCT 출원 중이고 균주 기탁을 했습니다. 관련돼서는 2개의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스케일업을 해서 현재는 5톤 배양기에 3톤을 런닝으로 해서 이제 배양을 발효를 하고 정제를 해서 기준 규격을 설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효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할 판인데 뭐 짧게 제조 공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가를 만드는 것도 완전히 저희가 기존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선택을 해서 아가로스 함량이 한 80%에 이를 만큼 굉장히 고순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거를 효소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필요한 기준 규격에 맞는 최종 산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효능 효과 검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사질환과 면역기능에 다양한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그래서 지금 8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8개의 특허에 아마 건수로는 한 13개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논문도 10개 정도 이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가장 간단한 거 몇 개만 저희들이 소개를 드리게 되면,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에 관계돼서는 보면 NAO가 LDL 리셉터, 즉 수용체의 발현량을 많이 만들어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안으로 빨아들여서 간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 LDL 리셉터의 수명을 결정하는 PCSK9의 발현을 억제해서 만들어진 LDL 리셉터 수명을 길게 만들므로써 흡수 촉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서 논문을 냈고요. 그에 관계돼서는 기초적인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지혈증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비만에 관해서도 보면 우리가 하이핏 다이어트 모델에서 보면 한 체중 증가량이 노멀 다이어트에 비해서 늘어나는 거에 하이핏 다이어트에다가 한 것보다는 반 정도 억제한다라고 하는 걸 밝혔고, 그거에 관계돼서 인슐린 저항성, 즉 혈당 조절 능력이나 간의 지방 축적이라든지 지방세포의 크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부 다 이 오리고당을 섭취함으로써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도 밝혔고요. 지금 가장 먼저 의약품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가 이제 급성 한송장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타이레놀 가지고 간에 상처를 준 다음에 그 회복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 이제 타이레놀을 가지고 간에 손상을 준 거인데 NAU를 섭취를 시켰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 조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것도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면역 기능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한 결과 NAO가 톨라이트 리셉터 4라고 하는 리셉터를 경유해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행내에서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촉진해서 덴드리틱 셀, 수지상 세포를 성숙화시키거나 NK셀 같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걸 밝혀서 2개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고요. 폐혈증 같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얻었는데 NAO를 그 LPS에서 폐혈증을 유도하기 전에 1시간 전에만 처리를 해도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서 LPS에 의한 또는 대장균에 의한 인비보 모델에서도 폐혈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반대로 사후에 처리를 해도 폐혈증을 억제함으로써 폐혈증 억제 효과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단일 미분자 6개짜리 단으로 우리가 작용 기전을 보기 위해서 한번 했는데 덴드리틱 셀의 성숙화를 통해서 NK셀이 활성화되거나 직접적으로 NK셀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요. 그거는 어떤 경로냐라고 하는 것도 톨라이트 리셉터 4 너크아웃 마우스를 통해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것도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식품으로 쓰기에 적당한지 않은지에 맞는 수준의 실험을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검증을 완료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개선이나 체지방 감소, 그다음에 면역 기능 감에 관해서 지금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정리된 가끔 누락된 게 있긴 합니다만 대개 특허가 이제 8건으로 13건, 또는 한 12건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국제과제로서는 한 10년 넘게 쭉 하면서 여러 건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과제를 오랫동안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기술이 실제로 사업화 가능성이라든지 기술의 어떤 무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받기 위해서 이제 특허법인에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제조 기술에 관해서의 특허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우리 거가 분쟁의 소지가 없다. 굉장히 가장 앞서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관련 논문이나 또는 제품에 관해서도 아직은 경쟁품이 없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사업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이오 소재로서 큰 시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은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허가를 받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그 허가 기준이 있고 허가 방법이거든요. 이웃나라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각각 달라서 우리나라의 허가도 받지만 세계 각국의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원료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나니까 서귀포 쪽에서 원료 가공을 하고 현재는 전라북도 생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저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오송에 저희 전용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은 벤처기업이고 연구원도 많지 않고 시설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공공기관 또는 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져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공동연구를 하면 참 좋겠다. 저는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저의 어떤 장기를 살리는 길이고 기초적인 연구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의 원천 소재, 헬스케어의 원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1차 사업화 타겟으로 삼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지만 화장품 원료로도 할 수 있고 의약품 원료로 할 수도 있고 의료기기 소재로도 쓸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적용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공정, 각 단계마다 우리가 기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업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순도 정제는 우리가 의약품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95% 이상의 순도를 가진 그런 물질을 생산해야 되는 거가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 반응을 하게 되면 한 50% 전후의 원료보다 함량 이거는 사실 천연물 가지고 만든 거로 따지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능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기능성 성분을 특정화해서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천연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을 했는데, 마침 카이스트의 그 바이오매스 연구단에서 저희들과 같이 공동으로 한 2년 동안 하면서 99% 정도까지도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을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실험실에서 이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제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전략으로 가서 대사질환과 면역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그래서 우선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메쉬라고 얘기하는 거를 1차 타겟으로 하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스케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외부로부터 기술 가치 평가라든지 또는 기술의 우수성이라든지 경제성, 시장성 등등을 봤을 때 어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소재보다도 큰 시장에 또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제품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내발 새로운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도록 키워보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고 또 앞으로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관들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런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